저라면 일시납연금은 절대로 결단코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연금보험 채널 힘센 연금의 이규호 팀장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수중에 1억은 충분히 노후를 위해 연금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연금에 투자하냐? 목돈을 은행에다 넣어 놓자니 요즘 금리도 좋지 않고 이자도 많이 안 붙을 것이고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이래저래 꺼내 쓰다 보면 어느새 목돈이 점점 줄어서 용돈처럼 될 게 뻔하니까 억지로라도 묶어두자 하시면서 연금을 많이 가입하고 계시죠. 연금에 일시납으로 1억 딱 넣어두면 뭐가 좋죠? 우선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 상품보다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요. 원금에 대한 이자도 은행보다 많이 불어나고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도 안 내도 되니까 연금을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가서도 같은 값이면 더 크고 더 맛있는 과일을 파는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일시납연금도 마찬가지죠. 1억을 맡겨서 이자 많이 주고 연금 탈 때 많이 받으면 크게 다죠. 그런 데를 찾아가야 후회 없이 내가 잘 가입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좋은 상품이 보험사마다 여러 개 있어도 고객님들이 직접 비교해서 선택할 수는 없으니 저 같은 전문가들이 미리 비교를 해서 열심히 유튜브로 정보를 올려놓으면 그냥 입맛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힘쓰고 애쓰는 저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연금하면 비과세, 비과세 상품하면 연금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런데 왜 하필 1억일까요? 이 비과세는 보험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즉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 제16조 1항 9호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 차익은 제외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익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보험 차익이 뭐죠? 보험 차익은 내가 원금을 내고 원금에 붙은 이자가 보험 차익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자, 과목.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 남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과목, 남목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비과세 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과목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 뭐냐? 이건 어디에 나왔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한 계약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정해놓은 조항입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 원 그리고 월 적립식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말이죠. 이 내용은 한 사람 개인이 일시납 1억 원 앤드 월 적립식 150만 원 두 가지 다 활용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일시납 1억 원 OR 혹은 월 적립식 150만 원 둘 중 택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비과세도 잘만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정도 상식을 갖고 이제 연금보험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연금보험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공시이율을 따라가는 금리 연동형 연금, 은행 이자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은행 이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틱하게 이자가 높아지진 않을 거예요. 두 번째, 투자 수익률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이 변동하는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변액연금. 수익률이 좋으면 좋겠지만 나쁘면 원금도 못 찾을 수가 있죠. 다음은 내가 낸 원금의 5, 6, 7, 8% 높은 이율로 따박따박 불이해주는 노후연금을 가장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최저보증연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답은 나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죠.
아, 우리 남편은 결혼 전과 달라. 변한 거죠. 아, 얘는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 피곤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치여서 상처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조건 없이 나를 항상 반겨주는 반려견, 반려묘를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동은 위험한 거고요. 변함이 없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최저보증연금 중에 일시납연금으로 가입 가능한 회사는 두 군데입니다. 단리 5%, 복리 4.5%. 각각 다른 회사의 상품입니다. 야, 이건 나도 알겠다. 보나마나 복리 4.5%가 제일 좋지. 야, 볼 것도 없어 하실 수 있는데요.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비교에 앞서 연금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연금 기준 금액이 있어요. 연금 기준 금액. 은행에 100만 원 맡겨두면 얼마 꺼냈을 수 있죠? 네, 100만 원이죠. 사과 박스에 30개의 사과가 들어있으면 최대 30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게 될 때 쌓여져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내가 납입한 원금의 최저 보증 5, 6, 7, 8% 이자가 쌓여서 만들어진 금액 이해되시죠? 참고로 연금 기준 금액이 클수록 사망 시 사망 보증액도 커집니다. 쌓여진 연금 기준 금액에서 일시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각 회사마다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주는데 늦은 나이에 연금을 탈수록 지급률이 높아집니다. 아시죠? 거기에 플러스 장기유지 가산율도 더해지는데 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개시하는 기간이 길수록 조금 더 많은 가산율을 더해줍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제안서 받아서 조금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일시남 1억 원, 단리 5%와 복리 4.5% 비교입니다. 동일 조건 50세 남녀 65세 연금 개시 조건입니다. 단리 5%는 남녀 연금 기준 금액이 1억 7,500만 원으로 내가 납입한 금액은 1억인데 단리 5%로 이자가 붙어서 7,500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네요. 그리고 지급률은 4.25%로 남녀 동일하고요. 연금액은 남자가 743만 7,500원, 여자가 700만 원입니다. 이걸 12달 나눠서 지급하는 거죠. 복리 4.5%입니다. 매년 754만 7,602원 지급이 되고요. 이 회사는 특이하게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단리 5%보다 남자는 근소하게 더 많이 주고 여자는 약 54만 7천 원 정도 많이 줍니다. 여성은 그렇다 치고 남자는 연금액에 대해서 확실한 변별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망 시 사망 보증액을 살펴보면 되는데 단리 5%는요. 사망 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몽땅 주는데 반해 복리 4.5%는 납입 원금 아님 투자 수익률에 따른 계약자 적립금 중에 큰 것을 사망 시 지급을 해줍니다. 살아서 연금뿐 아니라 사망 시 유가족까지 생각한다면 단리 5% 추천드리고요. 나는 솔로다, 내 후로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받는 복리 4.5%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귀 쫑긋하고 들어봐 주세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비과세 충족 요건 중에 1억 원과 월 적립식 150만 원 두 가지 조건인데 1억 원을 꼭 일시납으로 한 번에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이건 나눠서 적립식으로 월 적립식으로 내셔도 무관하다는 말이고요. 월납 166만 원으로 5년 납하면 9,960만 원으로 1억을 넘기지 않으니 비과세 충족. 83만 원으로 10년 납입 가능하냐?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1억을 안 넘기기 때문에요. 그럼 일시납 말고 월 적립식으로 바꿔서 납입했을 때 결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50세 남녀 65세 연금 계시고요. 월 적립식 166만 원으로 5년 설정해서 계산해봤어요. 자, 쫙 보시면 연금액으로는 오히려 8% 연금보다 7% 연금이 더 높습니다. 그건 연금 기준 금액이 많이 쌓여 있어도 회사마다 지급률, 장기유지 가산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기본적인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0억을 가진 아빠와 120억을 가진 아빠가 용돈을 주는데 100억 가진 아빠는 매월 100만 원 평생 용돈, 120억 가진 아빠는 매월 90만 원 평생 용돈. 용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버지들의 재산의 크기보다는 100만 원이 훨씬 더 좋죠.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을 땐 상속으로 물려받을 때는 100억보다 120억이 더 나은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7% 연금이 남녀 1등인데 내가 연금을 받다가 죽어서 가족에게 물려주는 돈 사망 시 보증액에 하신 부분이 있어요. 가입하고 15년 후에 연금 개시하는 플랜이잖아요. 최저 사망 보증액은 납입한 원금의 130%입니다. 7% 연금은요. 총 납입 금액이 9,960만 원인데 130%하면 1억 2,948만 원입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해 보세요. 6%는 약 1억 7,400만 원, 8%는 1억 9,950만 원, 약 2억에 가까운 사망시 보증액입니다. 다달이 연금 받는 금액은 몇만 원 차이 안 나는데 사망시 보증액이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저라면 연금 기준 금액이 많은 걸 가입을 하겠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진짜 솔로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 원이라도 더 받고 더 쓰고 가는 게 좋으니까 연금액이 높은 게 당연히 좋겠죠. 결론적으로 일시납으로 1억을 맡겨서 연금 받는 것보다 나눠서 월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게 대부분의 부분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개개인의 입장이 다른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달이 돈 내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사실 연금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연세가 드시면 평생 받을 연금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날이 옵니다. 연금보험은 생긴 그대로 연금으로 받을 때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납입 도중에 돈을 못 내거나 해지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있다면 애시당초 가입을 안 하는 게 현명합니다. 자세한 연금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번호와 카카오 채널 이용하셔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